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결국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자 이 공포의 실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폭락하면서 1810대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6%대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장중 기준으로 4년 전 최저 수준까지 미끄러진 증시 속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시장 속의 돌파구도 찾아보시고요.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고요. 주식 해결사 출발하겠습니다. 주식 해결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어둡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서 힘 되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 가격 21,100원에 비중 10%인데요. 미국 암학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24일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말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ABL 바이오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판단 먼저 김민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분명하게 기억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종목들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분명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조정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학회가 밀려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그대로 지금 그 기존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주가 하락이 나온 뒤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로 이 15,300원대를 한 번도 깬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추천 당시에도 바닥이 잡힌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큰 하락에서도 일단 15,300원 역사적으로 이 상장된 이 ABL 바이오가 상장된 이후로 꾸준히 지켜주는 라인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하는 기업이 있다. 주가 관리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00원대 상장 이후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ABL 바이오였고요. 다음에는 현대위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48,000원에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으셨네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 보유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 종목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이 100조 원의 매출을 나타냈다고 하는 소식에 따라서 굉장히 높게 약간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현대위아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현대차 매출이 껑충 뛰어 오르면서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 중국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현대차 공장들도 가동률이 아직도 50%에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 우려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현대차 그룹사의 반사익 기대감, 실적 기대감에 따라 5만 5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내리막길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4월 중하순 정도까지 보면은 그때부터는 치료제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에도 지금이 신저가 부근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선은 3만 원 이하부터 비중이 좀 적으시다고 하면은 천천히 뭐 5%씩이라도 천천히 모아 가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기술적 반등이나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이 다시 부합한 자리인 4만 5천 원 부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 긍정적 의견 나눠주시긴 했는데 3만 원 이하에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리고 4만 2천 원대 이상의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머큐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9,600원에 비중 15%이네요. 5G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인데 추가를 매수를 해서라도 보유를 계속해서 해가는 게 맞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머큐리에 대한 판단 어떻게 두고 계신지 김민재 전문가 나눠주시죠. 근데 이 종목 역시 뭐 홀딩 관점이고요.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추가 매수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추천드렸던 종목을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항상 상담 드리니까 뭐 문의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딩 관점이고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단 시장의 낙폭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 추가 매수 관점이고요.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릴 때 이 8,290원 즉 이 8,300원 라인 이하로는 상장된 이후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장됐을 때 처음 내려왔다가도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를 올려줬었고요. 그리고 이 8월 6일 코스피가 1,890포인트 지금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만 또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가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리면서 주가 바로 급등시켰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 8월달과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주가가 역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재료를 뿌려대면서 여기서 주가가 다시 급등이 나올 종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낙폭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지만 그대로 홀딩도 괜찮고 추가 매수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정책 수혜주에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합인데 역시 시장 때문에 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조정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이 시장 하락세가 진정되면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머큐리였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입니다. 여기까지 빠졌을 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한 궁금증도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의 매수 가격은 51,7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궁금증 주셨어요. 최병진 전문가, 5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5만 원을 이탈하는 부분이 생겼었는데요.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유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라는 것은 좀 하락폭이 좀 넓게 깊게 나타난 상황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타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에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연일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체크해 봤을 때 종합을 해본다면 최근 한 2주간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을 매도 주식 수량을 보면은 거의 8천만 주 정도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코로나19가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이나 독일, 벨기에 여러 가지 나라들, 프랑스랑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팬데믹 효과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선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산업이 거의 주 먹거리,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이동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우려 심리에 따라 좀 실적 부분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를 유보하시고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4월 초중순 정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5만 원 부근에 있다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된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시다가요. 4월 초중순 그때의 5만 원 이하 그쯤에서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상담 전문가 두 분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버틸각, 탈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 하루에 2종목씩 추천 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부터 추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유비쿼스 홀딩스, 지어소프트, FNS테크, 알소프트, 칩셋 미디어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 급등 나온 거 딱 보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 알서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소프트 수익률 38%가 넘었습니다.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로 어제 오늘 튀었는데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네,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버틸 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딱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할 때는 우량주로 전체적으로 돈이 몰려가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주 종목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마성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서 많이 손실이 있는 부분에서는 단타를 하실 때는 결국은 코로나19 관련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를 좀 추천을 최근에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홀딩 관점 말씀드린 부분이 방금 제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순환매성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재택근무 관련돼서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코로나 이슈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결국 계속 순환매되면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순환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전고점 매물대가 두터워서 혹시 내일도 상승 못하면은 기술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네. 이 코로나19를 수혜를 종목에 대체할 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은 코로나19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고점 같은 경우는 쉽게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상황 따라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 앞으로 계속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들 추가 전략 도와드릴게요. 종목들입니다. H&T, 코미팜, JMI, 푸드나무, 도울산업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오른쪽 위에 있는 JMI 해보겠습니다. JMI가요, 진짜 꺾이지도 않고 쭉 우상향을 계속 큰 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또 최대 주주가 그런 코로나 반사회 관련주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던데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우선은 절반 정도 팔 각이다 이렇게 절반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적으로 AS를 해드릴 때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3,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렸고요. 그 뒤에 어제였죠. 어제 3,185원을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를 어떻게 보면 올라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3,000원 부근이나 이상 가격에서는 안전을 위해 절반 정도는 수익절 하셔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후속으로 나오는 급등주나 아니면 수익 해결사의 중장기 종목들을 한번 진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안전을 위해서 절반만 팔 각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절반 말고요. 다 팔면 안 돼요?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라서 괜히 급락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최대 준주가 변경이 되고 지금 다음 달 주총에서 선임될 이사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력들이나 경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출할 사업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이나 신약 개발, 또 2차전지 쪽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사업 기대 심리가 꾸준히 이어나가다가 완전체의 이제 사업 전략이 펼쳐진다고 하면은 그때에 맞춰가지고 재료 소멸 관점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관점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딱 절반만 팔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김민재 전문가 알서포트 버텨보자. 재택근무 확산 수혜주, 코로나19 관련주 관심 지속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JMI 수익 쩔지, 상향 목표가 터치로 일부 수익 실현, 신규 사업 모멘텀 지속, 반만 팔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팔각이었습니다. 내일의 급등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익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그럼 내일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저도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관련주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종목명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한국 쪽에서 이 진단 키트가 굉장히 좀 검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바디텍 매트가 이제 앞으로 향후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이 진단 키트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좀 추세도 잘 유지해주면서 조정도 잘 받고 있는 관점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오늘 봤을 때보다 좀 종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목표가가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13,2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좀 밑으로 좀 크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10,000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13,200원 갔을 때에도 그대로 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에 따른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 속도가 뭐 가파르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이번 달까지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3,200원까지 올라왔더라도 홀딩 관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은 제시해드렸지만 여기까지는 뭐 거의 내려올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3,2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AS를 통해서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1차적으로 13,200원대를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위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AS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다음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챙겨볼게요. 어제는 두 분 모두 급등주 전략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익 기대주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최병진 전문가 어떤 전략이세요?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 중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종목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뮨메드라는 지금 신약 개발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고 투여를 하고 있는데 80대 중증 환자가 굉장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체 투약까지도 이제 승인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저가 있는 종목을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명은 우노앤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뮨메드를 봐야 되는데 이뮨메드에 우노앤컴퍼니 자회사가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한 5%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왜냐면은 최근 어제였죠.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뮨메드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뮨메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바 지금 마크로젠이 추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노앤컴퍼니라는 후발주에 천천히 모아가면서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은 수익 실현하시게끔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차적으로 이뮨메드 관련해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가고 변동성을 나타낸 뒤에 어제 같은 날에도 이제 마크로젠이 상한가 가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크로젠이 좀 하락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좀 주포를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급등주라는 게 변동성만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고수익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정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초가에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시길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좀 안전하게 3,8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2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뮨메드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가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노앤 컴퍼니를 최병진 전문가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가격 전략 다시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헬릭스 믹서요. 헬릭스 아니요, 믹스. 매도팩트요. 네, 매도팩트. 매도팩트. 아니, 헬릭스 믹서 했나, 매도팩트 했나, 뭘로 점수돼 있어요? 헬릭스 믹서. 헬릭스 믹스 도와드릴까요? 92,400원에. 네, 매수 가격 92,400원에 비중은요? 네, 20%요. 비중 20%. 헬릭스 네네.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신 지는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종목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추가 매수 한 게 아니고요. 한 2달 다 돼 가요, 지금. 2달 되셨어요? 네, 2달 됐다. 조금 덜 됐어요. 2달 좀 덜 되셨어요. 그러면은 하고 급락 나서 바로 이후에 내려갔어요. 네, 급락한 이후에 매수하신 종목이 되겠네요. 사고 나서 계속 떨어졌어요. 네, 사고 나서 계속 떨어졌던 저희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헬릭스 미스에 네. 대한 진단 도와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김민재 전문가 헬릭스 미스입니다. 종목 진단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현재 시장 낙폭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사실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약바이오 종목이면서도 어떤 악재 부분이 나온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뭐 큰 매물대보다는 훨씬 더 밑에서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이 종목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셨나요? 그냥 많이 떨어진 것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그 옛날에 이거 바이로메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회사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그 바이로메드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라고 이게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그 헬릭스 미스 뭐 그 미국에 뭐 하는 거 그 발표도 있다고 해서 네. 떨어져 있기도 해서 샀는데 산 뒤로 계속 떨어지고요. 또 그 발표도 연말로 연기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도해야 되는지 좀 돌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시간은. 네, 이 종목 매도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바이로메드일 때부터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은 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제약바이오 상승 당시에도 뭐 사상 최고가를 뭐 24만 5천 원, 그러니까 24만 9천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던 종목이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발표도 좀 미뤄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좀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하한가를 몇 번 맞으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가격 위치도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좀 상담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차트에 남아 있는데 이 62,100원대 이 현재 이 가격대를 보시면 하한가를 맞는 와중에서도 여기를 지켜줬었던 가격이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좀 급락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이 어쨌든 시가총액에서도 꽤 상위권인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틴다는 거는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주가를 빼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한 5%에서 8% 이상 빠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목이 안 빠지고 버틴다는 건 충분히 좋은 지금 매수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어쩌면 잡은 건 아니죠. 네, 지금 충분히 좋은 매수가다라고 볼 수 있고 굳이 비중 확대 안 하셔도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92,400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당장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네. 연말까지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 좀 수익 좀 날까요? 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본전보다. 볼 수 있고요. 지금 기간을 연말이라고 하신 건 그냥 뭐 대략적인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여유 있게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은 뭐 굳이 매도 대응할 필요 없이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지금 본전 연말에도 또 본전 올라갈까봐. 네, 뭐 크게 어쨌든 이 종목의 시청자님 관점에서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손실만 더 안 커지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길게 가지고 있어서 손실만 없어도 좀 길게 가져가려고. 네, 제가 그럼 이거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최근 최저가가 57,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제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 최저가가 57,200원이에요. 제가 근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2,800원대가 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최대한 좀 안 깨려고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제일 최저가가 57,200원이기 때문에 이 57,200원만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홀딩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57,200원대가 만약 깨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지지 구간이 무너졌다라는 관점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 저점만 잘 지켜주면 그대로 홀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종목은 사실 뭐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굳이 깨지 않고 올려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종목은 그렇게 깨지면 다 매도해야 돼요? 네, 깨지면 절반만 매도 대응하세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올려줄 건데 어쨌든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내려갈 경우에는 굳이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반 정도만 매수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지고 와도 되나 싶어요. 네, 절반만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에서 정리하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약시장 내려갈게요. 속에서 현재 62,100원대 지켜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예. 같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래도 57,200원대 이 저점 잘 지켜지면 되는데 혹시나 깨진다면 비중 반축소 의견 주셨어요? 잘 되게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릭스미스 알아봤습니다. 문자 한번 넘어갈게요. 제이캐스터. 네, 실시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미약 하나만 조금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문자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는요, 미리 접수된 문자부터 풀어볼게요. 요즘 집콕주라고 하죠, 소위. 그 게임주인 미투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100원에 비중은 30%인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최병진 전문가 미투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네, 미투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뭐 오늘이나 어제나 지금 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4,60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만 유지를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시장 반등과 함께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제인 앵커가 해주셨듯이 제인 캐스터님이 이제 집콕 관련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자회사 미투젠이 있는데 미투젠의 프라우스 카지노가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코로나19가 확장세가 좀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게임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매출을 한번 1분기 매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1분기 매출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가 최저점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자회사 미투젠의 상장권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동에 연연하실 수는 있어요.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참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6,000원 부근 잡아드리되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7,5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중장기로는 7,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PBR 0.8배 이하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PBR 0.8배 시장이 뭐냐면요. 이 과거의 세계 금융위기, 미중 무역 분쟁제처럼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텐데요. 지금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PBR 0.8배 시장에서 종목을 사두면 엄청난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한번 힌트 먼저 볼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두 글자고요. 상큼한 종속회사를 보유한 장비업체라고 합니다. 상큼하면 뭐 떠오르는 종목 있을까요? 바로 요즘 신규 상장주 레몬입니다. 이 레몬이 필터 회사라서 코로나 반사이익을 받은 종목인데요. 이 레몬의 최대 주주가 누구일까요? 딱 느낌 오시죠? 벌써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레몬 말고 왜 최대 주주를 사야 되는지는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10글자인데요. 한국의 전자결제는 내게 맡겨라 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자결제하면 사실 뭐 다날이나 KG 이니시스 생각이 나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10글자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 하락 추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턴어라운드 될 이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이번에는 예스티 풀어볼게요. 비중은 10%고 매수가가 12,850원. 정말 높은 가격에서 사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김민재 전문가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문자 주셨는데 김민재 전문가 예스티 지금 너무 매수가랑 지금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추가 매수 관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실제로 제가 주식 해결사에서도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추천 종목들 제가 우량주 위주로만 편입드렸기 때문에 내려오면 더 사야 되는 종목 말씀드렸고 이 종목 역시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OLED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장에 내려오기 때문에 OLED 종목들도 역시 다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릴 때 여기 지금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13,900원대가 주요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돌파돼야지 일단 이제 주요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OLED 종목들 몇 가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다 최고점까지 일단 주가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 고점대에서 처음 이제 맞고 떨어졌을 때가 바로 1월달 초입니다. 이 1월달 초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바로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이슈가 나왔을 때 잠깐 주가가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그 후로는 이제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주요 저항 지지를 받았던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가 회복 관점보다는 이제 지지 라인을 오히려 저항으로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하는 만큼 방송 추천주 같은 경우도 우량주만 편입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을 때도 대응 전략을 좀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위해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바닥 구간 가격대를 봐드리면 이 5,640원까지 일단 내려오겠다고 맘 잡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서 최저가를 찍은 뒤로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린 뒤로 계속 꾸준하게 급등에 급등을 거치면서 주가를 올려줬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어차피 시장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상승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잔뜩 내려놓고 이 주요 매집 주체들이 바닥권에서 물량 얘네들도 더 잡기 위해서 주가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5,640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가 올릴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즉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올려줬던 만큼 여기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추세가 좀 도는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비중 지금 10% 잡고 계시는데 비중 20% 늘려놓으시면 평균 단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낮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고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이 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홀딩 하셔서 목표가를 기존 13,900원까지 일단 가져가는 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에서 이 잡아주신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셔서요. 13,9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수익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AS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하고 계신가요? 코롱인도요.
코오룩 인더 예. 이 종목 역시도 시장 여파에 따라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81,000원에 100%예요. 81,000원이요? 예. 코오룩 인더 매수 가격 81,000원이요? 예. 비중 100%. 오, 코오룩 인더 이 종목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계셨어요? 증권회사 직원에 너무 네. 의존해가지고 네. 좀 무지 행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 이리 됐습니다. 아휴, 지금이라도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께 연결해 드릴게요. 최병진 전문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코오룩 인더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올해 좀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 예.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본래 네네. 좀 절반 가 있다가 네네. PI 필름 거 폴더폰에 좀 네, 가능성이 있다고. 네, CPI 필름이요. 예,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몰빵을 한 겁니다. 아, 그냥 몰빵을 하신 거세요, 그러시면? 예, 그러니까 지내고 보니까 너무 네네. 나도 몰랐지만 증권회사 직원에 네네네. 너무 의존을 하는 셈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제가 약간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바로 네, 현실적으로 말씀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폴더블 폰이 이제 과거에 갤럭시 폴드 1이 나왔잖아요. 주세요.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증권사 직원이 말이 맞았어요. CPI 필름이 어떻게 보면은 대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폴더블 폰 시장이 개화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 폰을 생산을 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전자 업체들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 건데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CPI가 주를 이루면서 지금 시장을 점유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UTG라는 필름이 있거든요. 예. 그 투명 유리가 이제 얇게 해가지고 디스플레이화를 한 건데 예. 그게 이제 나온 게 이제 Z 플립이라고 이번에 나온 폴더블 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로로 접히는 폴더블 폰이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국내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큰 틀을 봤을 때에는 UTG 쪽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I 관련주의로 볼 수 있는 코롱 인더가 예.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예. 또 CPI 관련한 제품들 갤럭시 폴드 1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추세이기 때문에 예. 좀 소비가 위축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우려 심리가 좀 작용을 깊게 한 거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지금은 29,350원까지 왔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분기에서 이제 2분기 중후반인 한 5월, 6월 달까지만 좀 기다리셨다가 예. 지금 투자금이 100%라고 하셨는데 예. 그 총 투자금의 한 뭐 30% 정도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예. 그 외부에서 조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증권 계좌에 있는 거 말고 여유자금이 한 4, 5천 있습니다. 4옵션 계세요? 예. 그러시면은 이제 지금 투자금 이게 지금 8만 원에 잡으셨다고 하면은 예. 이걸 가장 좋은 게 왜냐면 제가 예전에 네이처스에 4만 원에 물리셨던 분을 5천 원 이하에 매수하셔가지고 500만 원 수익 보게 해드렸었거든요. 예. 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는 쭉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가격은 한 2만 5천 원대까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 그 부근이나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만 원에 매수를 하시면은 예. 그 투자금 자체가 이제 같은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4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1대1 예. 비율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예. 그래서 1대1에서 아니면 1대5 정도까지 비중을 좀 점차적으로 늘려가신 다음에 예.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갤럭시 폴드 이외에 이제 예. 추가적인 이제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폴더블 폰이 개화기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CPI 필름을 쓰기 때문에 예. 관련 부분에 맞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저가 매수로 꼭 평단가를 낮추시고 예. 1대1 비율이나 1대5 정도로 해서 최대한 낮추시는 전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쉽게 하면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추가 매수를 하시되 비중은 이제 1대1로 딱 맞춰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1대1이나 1대5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말씀 통화된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저희가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예.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무 속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두시지 마시고요. 저희 예. 매일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예. 아셨죠?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들여다보면서 해결 도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셔서 잘 버티자고요. 오늘의 고민 해결! 수익 해결사 시간입니다. 지금 새로운 수익을 내기 참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저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더 채워볼 수 있는지 방법 찾아드리고 있는데 종목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상큼한 종속회사를 보유한 장비업체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레몬. 만 검색을 해봐도 그 바로 옆에 뜨는 종목명이 있어서요. 톱텍이라는 기업명이 바로 뜨거든요. 김민지 전문가, 이 톱텍을 준비해 주신 이유는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일단 우량주다라는 관점은 똑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힌트를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좋게 힌트가 나왔는데 사실 다른 분께 부탁드려서 추천을 종목 힌트를 나가는데 정말 좀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기업 기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96년도에 설립된 업체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향성이죠. 지금 OLED 쪽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레몬이라는 업체 자체가 이 코로나19에서도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괜찮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버티각에서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회사 레몬 같은 경우는 이 급등주 추천으로 내도 괜찮을 만큼 좋은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이 톱텍도 역시 같이 동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노 섬유 업체인 만큼 지금 제가 최근에 나노캠텍이라는 종목도 추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마스크 쪽에서 이제 필터를 이 나노 필터로 이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아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본업인 이제 플렉서블 OLED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일단 스마트폰이 주요 변화가 바로 이 카메라 쪽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접히는 폴더블 폰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는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휴대폰, 즉 스마트폰 변화에 따른 수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이 플렉서블 OLED보다는 이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묶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10% 구간 한 11,2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충분히 OLED 종목으로도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를 엮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 지금 지지 꾸준히 받고 있는 9,000원 라인, 그리고 현재가 기준에 했을 때도 한 10% 밑에 구간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면 크게 보시면 과거에도 이 9,000원대에서 계속 유지해줬었던 종목이고 9,000원 깨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좀 가장 좀 두터운 저항 구간이 이 11,200원, 제가 오늘 목표가로 잡아드린 구간이 좀 가장 강한 저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19 관련 호재로 덕분에 여기를 뚫게 된다고 하면 위로 사실 매물대가 뭐 거의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톱텍이었습니다. 레몬에 대한 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업인 플렉시블 OLED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다음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열어볼까요? 한국의 전자결제 관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전자결제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종목명이 긴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아무래도 이 종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힌트 쉽게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종목 숫자, 이 어떻게 보면 글자 수 때문에 네. 어떻게 바꾸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기에 네. 그냥 쉽게 드렸다고 사실 다른 말씀드리고요. 종목들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자 수를 이만큼까지 긴 글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네네.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맹점 수를 봤을 때 65,000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명 아시다시피 NH의 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이고요. 기업 기업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이버 페이먼트를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온라인 결제 대행, 온오프라인 벤사, 그리고 휴대폰 인증사업, 결제 인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액은 4,698억 원, 영업이익은 320억 원, 단기 순이익은 24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이제 초창기였죠. 지금 뭐 G마켓이나 옥션 등이 있는데 그 G마켓이나 옥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65,000개의 가맹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 봤을 때에는 올해 상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 추세를 이어나가거나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습관화가 되는 거죠. 습관화가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성장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휴대폰 결제 사업도 진출을 하면서 성장성이 조금 더 높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에 따라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차세대 결제 서비스인 NFC 관련 서비스도 진행을 하면서 지금 기업이 한 곳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고 사업을 어떻게든 확장을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확장세가 좀 우리나라에서 둔화가 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구로 콜센터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확장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사이버 결제, 지금 전자 결제 관련한 이제 매출이 한번 또 향양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2월 말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결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또 성장을 하고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로 콜센터를 비롯을 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폭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또 안정화 구간을 거치고 나면은 1분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길 시초가에서 천천히 모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뭐 안전한 구간대는 한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좀 크게 하시더라도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28,000원 부근이나 이상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짧게 드리는 게 모아가시다가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500원 정도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손절 가격 24,5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두 분의 종목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체크해 보세요. 저희는 항상 4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 주신 분들은 내일 보너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의견 남겨드리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식해결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